안녕하세요. 도운신성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3대 요소 중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 살아있는 상태가 왜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에 인간의 3대 요소에서 생명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기나 힘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종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생명도 육체와 영혼 못지않게 인간 생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말입니다. 특히 건강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말이죠. 컴퓨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을 할 수 없듯이 인간 역시 육체와 영혼이 있어도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전기와 같은 에너지이고 생명이 끊긴다는 것은 전기가 끊기는 것과 같이, 즉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에너지가 없으면 육체도 영혼도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컴퓨터는 플러그를 소켓에 끼워서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지만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3대 욕망에 식욕이 있으며 이 식욕은 성욕, 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필수 불가결의 행위입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21일을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으면 몸속에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아사, 즉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다못해 물이라도 마셔야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열량이며 인간 생존에 필요한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인간이 차가운 물에 빠지거나 추운 겨울에 저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체온증이 되는 것은 몸속에 있는 모든 열량을 체온 유지에 써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자 순간 아버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운명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돌아가실 때 몸의 체온을 지펴주던 열량이 소멸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생명력은 심장을 뛰게 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각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건강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생명력은 바로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즉 에너지는 인간 육체의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육체 곳곳에 전기 신호로 작동하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몸속의 프로그램인 영혼과 연계작용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 생명력은 음양이 만나면 더 강한 생명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생명력은 지속적인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도 양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몸속은 몸 바깥은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과 양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음과 양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시작은 항상 음양이 만나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는 것도 바로 이 음양이 합을 하는 것이고 이 합의 결과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이 생명력이 가장 성숙하고 강할 때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20대와 30대 초반에 다음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새로 생긴 생명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력이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한다고 해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즉, 밥만 계속 먹는다고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계속 잘 먹더라도 세월이 많이 지나 육체가 망가지고 근육이 소실되어 각 기관이 생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서서히 몸속의 에너지는 약해지면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모든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하죠. 유사이례로 사람들은 죽기 싫어 무병장수 혹은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기도 하고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심지어 자신과 똑같은 젊은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약해진 기관을 받고 계속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2005년에 만들어진 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복제 동물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심지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복제 인간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죽기 싫은 인간은 죽은 후에 자신을 냉동시켜 과학과 의학이 더 발달된 수십 년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해서 병을 고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사람이 죽은 후에 냉동시키면 바로 위에 언급한 몸속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끊어집니다. 일단 죽은 겁니다. 생명력이 소멸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몸속의 혈액을 모두 굳지 않는 다른 액체로 교환을 하고 몸을 냉동시키는데 아무리 저온에서 냉동을 시킨다고 해도 몸의 조직이 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몇십 년을 지나게 되면 작동을 할 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살살 다시 녹여서 혈액을 다시 주입하고 몸에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사람을 다시 살린다? 이거 제 생각으로는 사기입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멈추면 CPR로 심장을 움직이게 해서 몸에 피가 돌게 해서 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옛날 상식으로는 기적이지겠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장기, 즉 뇌가 손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아무리 CPR 아니라 전기 충격을 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고갈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망가지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90분이라고 하던가요? 이처럼 인간의 3대 요소인 육체, 생명, 영혼은 각각 다른 요소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만 망가져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설계된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일에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권력이 많고 부유할수록 더 죽기가 아쉬웠을 겁니다. 그 높은 권력을 다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아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높은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물도 아끼지 않고 썼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불로장생하는 영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80세만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약은 단 한 가지, 운동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근육이 없어지면 몸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근육 운동을 통해서 몸속의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의 근육을 잘 만들어 놓아야 생명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를 잘 축적하여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해지는 수가 생깁니다. 바로 그 무섭다는 치매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영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생명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